분들, 예, 안녕하십니까. 진솔입니다. 오늘은 이 디센트럴랜드랑 주요 뭐 경제 지표랑 알트코인 그런 뭐 일정이랑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그중에 이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크게 이제 JP 모건, 삼성, 이 대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라운지도 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오닉스 라운지 개장을 했는데, 이 가상세계에서도 모기지, 임대 계약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미 이 인터넷이 이미 이 메타버스다. 인터넷 속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처럼 이 가상현실 그런 거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발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가 있고, 다른 전문가는 또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어떤 VR, AR, 어떤 증강현실을 또 플러스해서 이 메타버스에서 이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또 이 가상현실만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어떤 상품을 또 구매하는데 직접 이 나와 다른 아바타를 생성해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랜드를, 어떤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그리고 이 디센트럴 랜드가 이런 NFT 사업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NFT 오픈시라는 마켓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수익이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만 이 NFT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기업들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JP 모건이 글로벌 투자 은행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한다. 그래서 향후 가상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용, 모기지, 임대계약 등 실제 세계와 유사한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이 오닉스 라운지를 열었는데, 여기가 이 JP모건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담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에서도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일본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디파이, 이 다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국경 간 거래, 외환, 금융자산 창출, 거래 및 안전 유지 등의 우리의 오랜 핵심 역량이 메타버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이런 발빠른 사회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이 NFT에서도 지금 이 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랑 더 샌드박스, 솜니움 스페이스, 그리고 크립토 복셀 등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 토지 한 필지의 평균 가격은 지금 두 배가 그러니까 급등했고 계속 지금 성장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주요 기업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월마트, 그리고 나이키, 갭, 그리고 훌루, PWC, 아디다스 등 다양한 형태와 어떤 규모의 기업,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 여러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샤넬, 루이비통, 그리고 빈폴, 되게 다양한 그리고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이 또 나와가지고 어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에서도 이 메타버스 사업 전략을 이끌 새로운 임원으로 마이크 화이트를 공식 임명했다고 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리고 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도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 시가총액이 비자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전 세계 시가총액 한 20위 안에 들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적은 그런 코스피 1위죠. 우리나라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저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도 사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사실 삼성전자 라이벌이 애플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우리나라 국뽕에 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비벼도 비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삼성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굉장한 큰 기업인데 애플에 비하면 진짜 한 5배가 낮죠. 아, 5배가 뭐야? 한 6배 정도 낮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이 삼성전자, 이 코스피가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얘기가 좀 세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삼성에서도 이 디센트럴랜드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또 가면은 이 언팩 갤럭시 S22 나왔죠. 처음이라 좀 어설프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 837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 홍보 매장에서 좀 어설픈 그런 반응들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반응을 봤는데 이게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 실제 그런 뭐랄까요, 어떤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이 메타버스에서 보는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런 뭐 매장 내부에 이 커넥티드 극장이 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 굉장히 진입이 어려웠다. 당황스러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건가? 이렇게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매장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초기부터 다 처음에 잘 되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점차 계단을 밟아가면서 보완하고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주요 뉴스가 주요 경제 지표 및 알트코인 일정이 있는데 2월 8일, 9일 이거는 지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늘이 18일인가요? 오늘 며칠이지? 19일. 이것도 뭐 지났고 앞으로 이제 있을 미국 휴장이 있다고 해요.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고 그리고 메인넷 임시 런칭, BTT 비트토렌스죠. 그리고 이거는 호라이즌 그리고 또 있고 3월에는 중국 양해가 있네요. 정협정인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국정 연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반감기가 있고 3월 9일 날 윤석열 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될지 궁금하고 저는 정치색을 띠진 않을게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크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썸머타임이 있고 그리고 현물 ETF 마감일이 있네요. 3월 16일 날 그리고 3월 17일 날 금리 결정 금리가 인상되면은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이 금리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크 21 쉐어스 비트코인 ETF 마감일이 또 있고요. 4월 달이죠. 아직 좀 멀리 있고 비트코인 현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네요. 현물 ETF 마감일 그리고 현물 결과 마감일 뭐 이렇게 현물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더욱더 뜨겁다라고 보고 3, 4월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정이. 그리고 이 진리카 메타버스가 또 있고 폴리곤 지갑의 통합 예정. 그리고 이런 뭐 NFT 그쵸? 마켓플레이스 빗썸에서도 마켓플레이스를 추정한다. 이 4월 달에 또 빗썸 NFT가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NFT 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메타디움 하드포크 예정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좀만 하자면 이 디센트럴랜드는 주봉 캔들을 볼게요. 주봉 캔들 제가 보는 걸 좋아해서 옛날에 원래는 얘가 2017년 9월 약 한 4년 5년 전에 나왔다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코인 마켓캡은 6.6조 원, 코인 개코에는 5.5조 원, 프로젝트에는 지금 제공이 안 돼 있는데 약 6조라고 보시면 돼요. 6조. 6조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매수 매도 추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나중에는 이 3,000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싸고 그리고 이런 빙하기 그쵸? 주봉상처 캔들을 보면은 항상 이런 빙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박스권에 있는 빙하기 왔을 때
항상 반등을 항상 했어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빙하기, 이런 박스권에 왔을 때는 항상 반등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또 여기에 박스권에 있었을 때는, 이런 박스권에 있었을 때는 또 반등을, 그리고 이런 박스권에도 있으면 항상, 그래서 반등을 잘하고 좋은 흐름을 항상 보여요. 이 디센트럴랜드는 변동이 많이 심하고 하지만 항상 좋은 반등과 좋은 이런 그쵸. 근데 이런 무빙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시장이 또 올라갈 때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급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만 사실 이 차트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디센트럴에 대한 관점은 정말 초장기 있죠. 초장기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한 5년이, 이게 펀드 매니저 기준으로 보시면은 5년 이상 투자했을 때가 장기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이상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이 디센트럴랜드의 미래가 정말 저는 밝게 보고요.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코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좀 올릴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3, 4월 달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이후에 지금 NFT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물 ETF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3, 4월에 되게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이 시장에서 잘 돈 많이 버셔가지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해주시면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뿅.